세상에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임방을 변호사님. 네, 지난해 2월 20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새벽 4시에 경기 김포시에 있는 한 술집에서 이 술집 여주인, 50대 술집 여주인이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를 한 60대 남성이 흉기로 찌르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복부에 흉기를 찔린 이 술집 여주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과다출혈로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대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끔찍한 흉악한 범죄가 이뤄진 걸까요? 네, 저 남성과 피해 여성은 사실 연인 관계였는데요. 아유. 그런데 이 남성이 유부남이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이 여주인이 당신 유부남이니까 못 만나겠다 하면서 이별을 통보했는데요. 아하. 여기에 이제 불만을 품고 이 여성을 살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언론들의 취재 결과 안진영 기자님 이 사건을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면서요? 네, 이 사건이 벌어지기 2시간 전인 이날 새벽 2시에 남성이 피해 여성의 술집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때 행패를 부린다는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었고 격리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2시간 뒤 다시 택시를 타고 나타나서 이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세상에. 현장에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몰라도요. 경찰이 좀 더 이 남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주의 조치를 줬다면은 이런 비극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좀 뒤늦게 남습니다. 경찰의 격리 조치가 부실하고 미흡했던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종훈 평론가님. 글쎄요. 그런데 사실은 경찰 탓만 하기도 좀 뭐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주치자들이 좀 많잖아요. 그러면 야간 시간에 사실은 이 사건뿐만 아니고도 지금 뭐 출동해야 될 사안들이 아마 굉장히 많았을 그러겠죠. 겁니다. 그날도. 자, 그러면 이 사건 조치해 놓고 또 다른 사건으로 가서 또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냥 지키고 앉아서 이 사람 꼼짝하지 못하게 할 수도 없는 네. 거고 또 이 정도 사안 가지고 소란 피웠다고 유치장에 또 넣을 수 있는 그런 네. 상황도 아니다라는 거죠. 네. 제 생각에는 아마 충분히 주의 조치도 취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뭐 전해지는 바로는 보니까 약간 좀 술이 좀 취한 상태였고 네. 또 본인이 또 그걸 이유로 나중에 보니까 심신미약을 또 주장하기도 했고 뭐 아하. 이런 거로 봐서 네. 이제 술이 좀 취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런 상태에서 감정이 격해져서 결국은 이제 재차 네. 가서 찾아서 이제 범행을 이제 시도를 했는데 네. 이런 것까지 경찰의 책임을 다 묻기는 좀 경찰분들을 너무 괴롭히시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그런데요, 이 남성이요, 재판에 넘겨지게 됐습니다.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에 넘겨졌는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세상에? 해당 여성의 사망 원인이 여성의 수술 거부와 의료진의 과실 탓이라는 정말 얼토당토하는 해괴망측한 얘기를 하고 있어. 반성의 기미는 요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게요. 김상균 변호사님, 이 사람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어요. 왜? 뭘 믿는 구석, 어떤 믿는 구석이 있길래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까? 제가 살면서 들은 질문 가운데서 가장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하, 네. 저는 도무지 이 사람이 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분 같은 경우에 보통은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에는 판사만이 판결을 내리는 것은 맞지만 네. 배심원을 따로 이제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그 배심원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판사가 판단을 해가지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네. 이제 재판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우리 사법 체계 판단 방식과는 좀 다른데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걸 신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은 자기가 정말로 억울하거나 뭔가 좀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었을 때 다른 판단을 기대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하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사귀던 여자친구를 복부를 칼로 찔러가지고 살해까지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잔인한 범죄일 텐데 그렇다면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이 이루어진 1심에서 배심원들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임방관 변호사님? 네, 배심원 9명은 일단 만장일치로 유죄다라고 판결을 내렸고요. 다만 이제 양형에 관해서는 조금 의견이 갈렸습니다. 네. 9명 중에서 가장 많은 5명이 징역 20년을 또 3명이 징역 10년을 그리고 마지막 1명이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네. 재판부는 이런 그 배심단의 그 의견에 구속되는 건 아니고 이제 참고만 할 수 있는데요. 네. 1심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 이 남성에게 유죄와 함께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아하. 1심 배심원단,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들의 이 판결이
상당 부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졌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요. 이 사건 항소심까지 가게 됩니다. 김상균 변호사님. 억울했나 봅니다. 억울했나 보았는지 항소를 했고요.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2심에서는 5년이 감형되어서 왜요? 참 이것도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이게 급격한 1심 유죄 판결 이후에 저희가 뭐 변호사들끼리도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 급격한 태세 전환이죠. 1심에는 부인하다가 2심 가서 이제 반성합니다. 반성합니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 양형에 있어서 그 피고인의 반성은 굉장히 큰 양형 기준이 그래요? 양형 참작 요소가 되거든요. 아하. 그리고 또 뭐 스스로 119에 신고했던 점, 네. 피해자가 또 실제로 수술을 거부를 하셨나 봐요. 또 1, 2시간 정도 지연이 됐던 점, 네. 그다음 뭐 전과가 벌금형 초과하는 거 없었던 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가지고 5년이 감형이 됐나 봅니다. 저 징역 15년, 글쎄요,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징역 15년으로 2심의 선고 형량대로 확정된다면, 15년이 과연 억울하게 사망한 저 여성의 한을, 응어진 한을, 그리고 유족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끔찍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